다음으로는 최근에도 개물림 사고가 좀 크게 있었죠. 그래서 개물림 사고 등에서 민형사상의 책임에 대해서 정 판사님을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은 개물림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떤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강아지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인사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망사고의 경우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상해사고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형법이 정한 과실치사상죄 처벌보다 가중처벌되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강아지를 키우고 데리고 산책을 하거나 그런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전형적인 위험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가중처벌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안전조치 의무를 전부 이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안에서 견주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동물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와 무관하게 형법상 과실치사상죄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에 산책을 하다가 강아지가 사람을 무는 건 아닌데 그분이 타고 있는 자전거를 물어서 자전거가 손상됐을 경우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자전거를 무는 거는 좀 희한한 경우 같고 보통 다른 강아지랑 싸워서 강아지를 물거나 아니면 제가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나 다른 물건, 가방, 신발을 물어서 물건이 부서졌다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견주가 고의로 가서 물어 뜯어 그러지 않은 이상 주의 의무 위반이겠죠. 주의 소홀이기 때문에 과실입니다. 우리 형법은 과실에 의한 재물 손괴는 처벌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물건이나 다른 사람의 강아지를 다치게 한 것은 형사상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은 과실로 인한 경우라도 손해는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강아지가 다친 것에 대한 치료 또는 물건이 부서진 것에 대한 배상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강아지가 다친 경우에 처벌받지 않는다고 한 것은 현행 민법상 동물은 물건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법무부에서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규정을 추가하겠다라는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법률이 그대로 통과가 된다면 동물은 물건과는 다른 독자적인 법률적 지위를 부여받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 경우에는 그에 맞게 추가적인 보안 입법이나 또 법원의 해석을 통해서 강아지나 기타 동물들을 어떤 식으로 대할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법이 빨리 통과됐으면 좋겠네요. 또 질문이 있는데 어떤 보호자분이 산책을 할 때 그냥 뛰어놀게 했어요. 목줄 안 하고. 그러니까 아이가 사람 물지도 않고 착하니까. 근데 지나가던 사람이 이게 보기 싫어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보호자분한테 책임을 묻고 왜 이렇게 했냐 라고 했을 때 이런 상황일 경우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과태료 사안이긴 하고요. 또 하나 형사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규정은 드물게 적용될 수 있는 경범죄 처벌법 규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좀 자잘한 여러 가지 형태의 잘못들을 범죄로 규정하고 소액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게 경범죄 처벌법인데요. 경범죄 처벌법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사람이나 가축에게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나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나다니게 한 사람. 나다니게 했다는 표현이 있는데 경범죄 처벌 원래 좀 재밌는 표현이 많이 있어요. 이 규정에 따르면 동물을 함부로 풀어놔서 나다니게 하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분이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고소를 하는 경우에 경범죄 처벌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좀 있는데 문제는 이 법률상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를 풀어놓은 경우에 적용이 돼요. 근데 형사처벌이라는 것은 모든 입증을 검사가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사건화가 된다면 검사가 이 개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검사로 재직 중일 때 이 조항을 적용해서 송치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해당 견종이 골든 리트리버였거든요.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돼서 이거는 검사가 입증을 해야 되니까 경찰에게 지휘를 다시 했습니다. 이 해당 개가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와라. 그랬더니 경찰관이 네이버 지식백과에 있는 골든 리트리버 유순하고 착하고 말도 잘 듣고 그거를 붙여놓고 그 해당 견주도 되게 좀 귀여운 친구인 게 집에 고양이랑 같이 키우는데 고양이랑 리트리버가 다정하게 끌어안고 있는 사진 같은 걸 제출하면서 우리 개는 참 착하고 사람이나
다른 동물과도 잘 어울린다. 그런 걸 알아서 경찰관이 불기소 의견으로 다시 의견을 바꿔서 재송치를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무혐의 처분을 했고요. 사실상 그러니까 적용되기는 어려운 규정입니다. 거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특별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과태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재밌네요. 또 하나 더 궁금한 게 갑자기 생각나는데 네. 강아지가 공격성이 있진 않은데 사람한테 달려드는 경향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냥 또 강아지가 너무 무서우니까 얘를 피하다가 뒤로 넘어졌어요. 뭐 직접적으로 건드린 건 아닌데 보호자분은 그냥 피하다 넘어진 거죠. 이런 경우에는 책임이 있을까요? 그런 경우가 실제로 꽤 많이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접촉이 있었던 건 아닌데 또 공격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갑자기 강아지가 달려드니까 또 걔를 무서워하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놀라서 넘어지거나 어딘가에 떨어져서 낙상을 입거나 그런 경우에 인과관계만 인정된다면 당연히 처벌도 받고 손해배상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흔히 있는 경우고 대부분 그런 경우에 입증만 된다면 강아지가 갑자기 달려들었다. 그래서 놀라서 넘어지거나 피하려다가 다쳤다. 라는 사실이 입증만 된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똑똑해 보이네요. 똑같이. 마지막으로 이런 개물림 사고 등이 발생하고 인명 사고가 났을 때 항상 따라 나온 얘기가 그 강아지에 대한 안락사 논쟁인데 이런 경우에 안락사가 법적으로 가능한 걸까요? 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물은 현재는 물건으로 규정되어 있고 소유자의 소유물입니다. 재산권의 영역이겠죠. 동물을 물건과는 다른 독자적인 지위를 인정한다고 해도 소유자 내지 견주 보호자의 보호를 받는 동물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 재산권 내지는 그 사람의 동물을 잡아가거나 또는 안락사를 시키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헌법상의 기본권이기 때문이죠. 재산권이라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반드시 법률에 의한 제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고를 일으킨 강아지를 안락사시키는 것에 대한 법률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현행법상은 안락사를 시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맹견의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동물보호법에 인사사고를 발생시킨 맹견은 일정한 요건 하에 견주의 동의 없이 격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 없이 함부로 강아지를 안락사시킨다거나 그런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안락사가 고려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수의사나 전문가를 통해서 그 아이의 성향, 공격성이 유발된 상황, 또 그 아이의 교화 가능성 등을 면밀하게 평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됩니다. 약물 치료가 가능한 아이도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제도가 생겨서 이런 상황에 놓인 아이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듣다 보니까 병원에서 발생했던 상황들이 생각나서 질문이 많아져서 조금 길어졌는데요. 나머지 이야기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